혼자 있지 말고 어디 나가서 좀 그걸 달려보라고. 나는 와서 뭐냐면은 친구를 모자. 서로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아침이 되면 이곳으로 향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점심 한 끼 때문만도, 수업 하나 때문만도 아닙니다. 누군가와 한국말로 안부를 묻고 함께 웃고 혼자였던 하루를 조금 덜 외롭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은 USC 대학 센터 포 헬스 저널리즘에서 진행하는 에스닉 미디어 콜라보레이티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작됐습니다. 72살 이명희 씨는 LA 한인타운에서 2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하며 버틴 미국 생활. 그리고 찾아온 남편의 암 진단. 지난해 남편을 떠나보낸 뒤 이 씨의 삶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분을 이제 작년에 이제 한 7년간 암으로 이제 치병하다가 이제 소천하셔서 이제 노인 아파트, 시니어 아파트로 가서 지금 입주한 지 한 6개월째 돼가지고 이 씨는 남편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떠나보낸 뒤에도 혼자 감당해야 할 일들은 계속됐습니다. 돌아가시고 장례식 끝나고 이제 사망 증명서를 들고 11군데를 뛰어다니면서 신고를 하고 버스 타고 걸어가고 막 저거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세대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갈 곳이 없었어요. 정말 가난하다는 것보다 렌트비 낼 돈도 없었고, 그래서 조의금으로 그 아파트에다 얘기해서 스튜디오로 가고. 그렇게 새로운 환경으로 옮긴 뒤 상실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다 버리고 왔는데도 못 들어가고 다 버릴 수밖에 없어서 침대도 없이 그냥 이불만 깔아놓고 한 23일을, 그때가 좀 제일 생각도 없이 어떻게 뭐 하고 사나 혼자서 있을 때 한 4개월은 진짜 잠을 못 자고 수면 장애가 오고 목적도 없고 그냥 좀 막연해가 좀 많이 울고, 그리고 잠을 좀 못 잤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지?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별과 은퇴, 건강 문제, 주거 변화가 겹치면 마음의 균형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이라고 하면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외로움은 복합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안도 있고 또 불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다 보면 움직임에 대한 것도 줄어들면서 신체적인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아주 큰 복합적인 요소의 출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씨의 경험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노인 4명 중 1명 가까이가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민 1세대 한인 시니어들에게 외로움은 좀 더 복잡합니다. 익숙하지 않는 언어, 상담을 꺼리게 만드는 문화적 낙인, 자녀 세대와의 거리감이 함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노인들께서 느끼시는 어떤 고립이나 또 혼자 사는 데 있어서 두려움, 또 커뮤니티에서의 어떤 외로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요소인라고 생각을 해요. 하와이대 마노아 캠퍼스가 2020년 공개한 연구 보도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와 뉴욕, 텍사스, 하와이, 플로리다 등 5개 주에 사는 60세 이상 한인 이민자 2,110명 가운데 거의 30%가 불안과 우울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문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5.7%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언어라든가 또 이제 문화에 대한 이제 이질적인 거에서 오는 이제 그런 어려움, 그다음에 장벽, 정신건강 부분은 굉장히 또 말하기 힘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어떤 이제 장소나 이제 접근성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노인 고립은 한인 사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는 사회적 연결을 노년기 건강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 분석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은 이미 존재하던 단절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팬데믹은 굉장히 우리 시니어분들이나 한인 커뮤니티에도 굉장히 큰 변화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팬데믹이 이제 있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다 단절이 되고, 또 어떤 이제 단절로 인한 공포, 무력감 또는 이제 외로움,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확산이 되어지면서 주 정부도 24시간 정서 지원 전화인 프렌십 라인을 운영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뿐 아니라 외롭거나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 노인들을 위한 정서 지원 창구입니다. 하지만 정책과 전용 지원이 있어도 외로움은 여전한 현실입니다. 영어가 불편한 한인 시니어들에게는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공간, 같은 언어로 말하고 듣고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코리아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가장 그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또 만남, 또 정보 교환, 또 외로움을 달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보 제공 같은 거 하기 때문에 가장 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조사에서 봤을 때도 시니어 센터는 어르신들의 정서적인 또 사회적인 관계망을 확장시키는데 긍정적인 작은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망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른들이 고립되어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외톨이가 되고 우울감을 빠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양쪽을 놓고 봤을 때 시니어 센터는 어른들의 그 돌파구가 되고 안전망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명희 씨가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된 계기는 같은 아파트 이웃의 한마디였습니다. 먼저 문을 이렇게 두드려 주셨어요. 혼자 있지 말고 어디 나가서 좀 그걸 달려보라고. 센터에 나오면서 이 씨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를 가꾸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좀 뭐랄까 긍정적인 삶이 되고 좀 뿌듯하고 좀 이렇게 시간을 그렇게 멍한 그 시간을 굉장히 보람 있게 지금 그래서 어울려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다만 멈춰있던 시간은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간 거는 흘러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매여 있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나쁜 거든 어려운 거든 진짜 저거 해도 누가 뭐래도 그것도 다 감사해요. 누군가 먼저 문을 두드리고 함께 밥을 먹고 이름을 불러주는 일, 그 작은 연결이 하루를 바꿉니다. 용기를 내셔서 일찍이 한 번만 오셔서 이렇게 등록만 하면 결석을 하든 뭐 해도 불참을 해도 온다는 거는 생활에 생동이 있는 거니까. 한인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나올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내 말을 들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LA 한인타운에서 그 작은 연결이 다시 삶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